네, 안녕하세요. 7월이 시작됐습니다. 요약집 다시 갑니다. 다시. 자, 법률행위 5페이지 펴시고 다시 총칙. 법률행위 필수요소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킵니다. 대리제도. 법률행위가 유효가 아닌 무효 또는 취소. 법률행위의 조건 또는 날짜, 기한을 붙입니다. 조건기한. 자,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목적, 계약 해석들을 해야죠. 해석. 법률행위 계약 해석. 목적,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이 없네요. 반사회. 그 다음 반사회인데 법 조문이 있어요. 불공정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의사표시 두 문제. 가장 중요한 건 반사회하고 불공정이죠. 반사회, 불공정. 이걸 먼저 잡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자, 반사회부터 갑니다. 중요한 것부터 할 거예요. 7월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걸 확실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내 걸로 못 만들고 뭐 권리 변동하고 종료하고 요건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사회, 불공정, 죽으라고 합니다. 자, 반사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반사회는 반사회로 본 대법원 판례, 오른쪽 반사회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 이거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 한 장 넘기셔서 반사회 효과, 반사회 효과, 무효죠. 무효.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중매매. 이렇게 4개 동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올해는 부동산 이중매매가 나올 것도 같아요. 나온 지가 28회 때 나와서 4년쯤 돼서 내년에 나올 수도 있고 올해 나올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반사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 법 조문이에요.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무효입니다. 이게 반사회 무효예요. 효과는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요. 법에서 효력이 없다. 무효. 효력이 없다. 힘을 주지 않아요. 당사자에게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겠죠. 권리 의무를 주지 않는다. 자, 반사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두 번째 줄. 세트요. 세트.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예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룰성. 한글로 이루어진 때. 자, 오른쪽 반사회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 여기는 키워드 작업하면 돼요.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키워드 잡고 반사회 아니란 걸 느껴야 돼요. 외우지 마시고 느끼면 돼요. 강제집행면허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 나왔어. 훈련이 많이 되면 강제집행면허를 목적으로 안 봐요. 그냥 빠네. 강제집행 나오면 허위 나오겠지. 허위 근저당. 허위표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반사회 아니다.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그럼 강박의 동그라미 하시고 강박도 의사표시. 동네가 두 번째 동네예요. 의사표시 동네에는 그쪽에서 놀아라. 그쪽에서 놀아라. 우리 첫 번째 법률행위 동네로 오지 말아라. 다 나쁜 판례들이에요. 나쁜 판례가 동네 핑계돼요.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의사표시, 강박 취소하세요. 근데 취소도 안 시켜줘요. 나쁜 대법원이에요. 응? 그럼 강박에서 놀아라, 의사표시 놀아라. 그럼 해결을 해줘야지. 국가한테 삥 뜯은 재산을 취소를 통해서 해결을 해줘야지. 무효 만들어서. 해결을 안 해줘요. 그쪽에서 놀아라 해놓고 제척기간 경과했다고 해서 기각시켜버려요. 안 주려고. 그래서 나쁜 판례인 거야. 그럼 이쪽에서 불법적 방법이니까 반사회로 봐서 돌려받게 해줘야지. 그래서 나쁜 판례. 두 개가 나쁜 판례예요. 저 위. 우린 시험 봐야 되니까 허위 근저당하면 허위표시, 의사표시, 강박 나면 이놈만 뚫어지게 보면 돼. 강박.
딴 데는 보면 안 돼요. 강박, 너는 누구냐? 강박, 너는 누구냐? 하나하나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객관식은 대충 알면 못 풀어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많이 아는 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지 답을 채요. 강박, 의사표시, 반사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회피, 세금 나왔어. 세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세금, 너는 반사 아니야. 소송에서 증언, 그러면 뒤를 봐야 돼요.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넘지 않았네요. 반사 아니겠네요. 넘었다, 반사예요. 넘지 않았다, 반사야 아니에요. 민사사건 성공보수, 형사사건 성공보수만 반사회. 민사는 정관예우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사 성공보수는 반사 아니. 다음 페이지. 도박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자기 채권자한테 내 아파트 팔아서 챙겨. 대리권 수여행위, 숙권행위. 도박 나왔는데 숙권행위가 뜨면 이 숙권행위는 반사 아닙니다. 채권자로부터 산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먹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반사 아니다. 맹신탁 반사회로 보지 않습니다. 실명법이라는 강행법규 위반일 뿐 반사회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쁜 판례예요. 나쁜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반사회로 봤으면 맹신탁이 없어질 텐데 뻔한 길을 가지 않는다. 절대 가지 않아. 옳은 길은 가지 않아요. 누가? 대법원이. 맹신탁 없앨 수 있는데도 안 없어요. 왜? 지들이 가진 자인 줄 알아요. 대법관들이. 반사회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비자금 나오고 범죄행위 나왔지만 비자금 소극적 은닉 소극적 반사를 안 보려고 소극적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반사 아니겠죠. 소극적 반사 아니야. 소극이니까 아니야로 끝나야죠. 부척관계 단절 바람 안 핀다는 거네요. 단절하면서 주는 생활비 양육비 A 분유값이죠. 분유값은 줘야지. 그래서 단절 바람 안 핀다는 거니까 반사 아니고 이렇게 잡고 부정행위 용서받는 대가로 부인한테 부동산 양도 아파트 한 채 주셨네요. 바람도 안 피시고요. 그러면 반사를 보지 않을게요. 양도 용서 이걸 단어를 잡고 반사 아니다.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 무허가 불법 건물 세줬어요. 이게 반사는 아니겠지. 무허가 건물 많으니까 그거 세줬다고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지는 않을 것을. 따라서 무허가 임대의 반사회 아닙니다. 반사 아닙니다. 자, 이제 앞으로 와요. 반사회 본 게 훨씬 쉬워요. 아닌 걸 잘 잡으시고. 취업계약, 당연히 반사회죠. 설사 부인의 승인이 있어도 반사예요. 여보, 제가 애를 못 낳으니까 밖에 나가서 애 놓고 오세요. 옛날에는 그랬죠. 부인이 승인했죠? 그래도 반사예요. 그래서 저 승인이 있어도 반사예요. 요즘은 없죠. 부처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자, 해제 조건이 뜨면 돌려줘요. 해제되니까 무효. 돌려줘. 일단 줍니다. 해제는 일단 줘요. 실성. 조건 성취했다. 우하야. 해제돼요. 돌려줘. 내가 준 거 아파트 한 채 줍니다. 근데 조건이 성취되면 돌려줘. 내가 준 아파트 돌려줘. 네가 나 차면 나쁜 놈. 너 나 차면 내가 준 아파트 돌려줘야 돼. 차지 말라는 얘기죠. 계속 가자. 불륜관계. 나쁜 놈. 따라서 조건이 반사회. 조건이 반사회면 법률행위 전부가 반사회. 그래서 반사회 무효. 자, 오른쪽. 공무원 나왔고 돈 받았네. 이 나쁜 놈. 공무원이 돈 받으면 안 되지. 반사회. 허위 진술. 허위가 뜨면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무조건 반사회. 소송에서 증언. 허위란 말이 없으면 뒤로 가야 돼요.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넘었네. 단어 잡고 느끼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험사고 가장 나쁜 놈이네. 보험사기꾼. 밑에 보험금 부정취득 다 범죄 흔적이 떴어요. 반사회. 자, 변호사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형사사건은 재량이 너무 많아요. 정관예우가 막 작동합니다. 막 작동해요. 여러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작동해요. 전화 한 통화로 다 해결돼요. 형사사건 성공보수. 그래서 대부분이 이거 반사에 무효로 봐버렸어요. 형사사건 반사회. 그렇지.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배임행에 나왔어. 적극가담. 배임행에 적극가담했다. 적극가담 네 글자가 뜨는 게 90%. 그 다음에 요청했다. 나한테 팔아. 매도를 병이 요청했다. 이것도 적극가담이에요. 요청. 적극 권유. 이런 말이 뜨면 적극가담 반사회. 위약벌이 과도하게 중하대요. 과도하게 중하대. 느낌이 와야 돼. 이게 느낌이 안 오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본인을 탓하세요. 느껴야 돼요. 반사회.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으로 뭐 받기로 했어요. 변호사 아닌 자 하면 빨리 브로커. 브로커는 나쁜 놈입니다. 대법관 입장에서 브로커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반사회. 나쁜 놈. 자, 이렇게 해서 반사이다 아니다 봤어요. 아니지. 금태 있네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살다 보면 이혼도 해야지. 자,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반사회. 느껴져. 자, 도박, 자금 대여 계약, 반사회. 도박빚 변제로서 내 부동산 가져가. 도박 나오면 반사회. 수권행위가 붙으면 수권행위는 반사회 아니고. 자, 반사회적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네요. 그러면 이제는 법률행위도 반사회. 마음속 동기는 표시되면 법률행위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반사회다 아니다 반드시 하시고. 자, 이제 반사회 효과가요. 반사회 효과. 3번 반사회 효과. 무효죠. 우리 법에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효. 자,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내 아파트가 제3자에게로 갔어요. 병정무 막 갔어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돼요. 즉 모든 3자는 소유권 못 먹어요. 갑한테만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 반사회 무효, 강행법규 위반 무효, 불공정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대항할 수 있다.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모든 3자,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자, 반사회 무효, 법이 무로 했죠. 나쁜 놈이라서. 근데 갑과 을이 우리 추인해서 유효로 합시다. 첫 계약하면서 우리 추인해서 유효로 해서 나한테 주세요. 안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 이 동네는 추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법이 무효로 만들었는데 당사자가 유효로 만들 수 없어요.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트로 놀아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 방행법규 위반 무효,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결론은 똑같아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 자, 첩계약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 넘겨줬네요. 첩계약 반사회. 반사회 원인으로 줬다면 이제는 끝이에요. 안 주면 안 줘도 돼요. 이행하기 전에는 무효니까 채무가 없어요. 하지만 줬다? 그러면 법 조문이 하나 있어요. 불법 원인급여 법 조문이에요. 불법은 반사회를 말해요. 반사회 계약을 통해서 줬다면 등기 넘겨줬네요. 인도해줬네요. 나쁜 놈 절대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채권법상 부당이득 반환이 안 돼요. 돌려줘? 안 돼요. 주면 끝. 주면 끝. 절대 못 돌려받아. 채권법상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갑한테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물권적 청구권도 안 돼요. 결국 채권으로도 안 돼, 물권으로도 안 돼. 절대 못 돌려받는다. 나쁜 놈 보호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결국 갑이 못 돌려받으니까 을려한테 어부지리, 반사적 효과로서 을려가 취득. 자, 그러면 이 을려로부터 다시 산 제3자 병,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제3자 병이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암놈을 봅니다. 암놈, 을려가 소유자면 승계 취득, 소유권이 없으면 승계를 못 받겠지. 을려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 반사적 효과로서 을려가 소유자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 넘겨받을 수 있겠죠. 제3자는 알았든 몰랐든 선악은 중요하지 않아요. 법률행위 동네에는 암놈이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리는 거예요. 병, 무조건 소유권 취득, 승계 취득. 자, 무효는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취소는 아무나 취소 못해요. 취소권자만 취소할 수 있죠. 하지만 무효는 누구든지는 모든 놈을 다 포함해요. 따라서 잘못한 놈, 강행법규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점이 뜨고 귀책 사유 있는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다 맞는 질문이에요. 잘못한 놈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어요. 이유 누구든지. 자,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는 사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제1매매 합니다. 중도금을 받은 후,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갑이 제2매매를 해요. 자, 제1매수인, 제2매수인 등기까지 넘겨주죠. 이게 부동산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예요. 자, 원칙, 적극가담이란 말이 없으면 제2매매,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 원칙, 유효. 효력이 있네요. 법에서 힘은 권리예요. 있네요. 원칙,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지. 산놈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지. 있네요. 병이 소유권이 있네요. 자, 그러면 어른 병에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유자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중간 중요하지 않아요. 할 수 없다로 끝납니다. 그러면 어른 병한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놈이 잘못한 것 같죠? 자기한테 팔고 중도금까지 받은 놈이 팔았다. 중도금 받은 후 팔면 무조건 형사상 배임죄가 돼요. 배임죄가 되기 때문에 배임행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칙에도 배임행위예요. 배임행위. 형사범죄가 돼요. 자, 어른 병한테 못하고 갑한테 들이대야죠. 갑, 너 말이야. 내가 중도금까지 줬는데 딴 놈한테 팔면 돼, 안 돼? 자, 갑은 병한테 팔아서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바람에 더 이상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에 빠져요.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어. 따라서 소유권 이전 채무는 이행 불능에 빠진다. 얘 잘못했죠? 채무불이행. 따라서 어른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효과, 계약해제, 손해배상 이런 거 나오겠지 뭐. 갑에게는 할 수 있다. 병에게는 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우리는. 자, 구체적인 내용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장난 안 쳐요. 있다 없다만 장난쳐. 갑이 을에게 제1매매 또 중도금 받은 후 병에게 팝니다. 제2매매. 자, 이번에는 병,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이 네 글자가 떠요. 병이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합니다. 그러면 아까 봤듯이 적극가담 나쁜 놈이죠. 갑,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매도를 요청했다 그래요. 나한테 팔아 요청했다. 적극가담이에요. 그러면 제2매매는 반사회 법률행위가 돼요. 따라서 제2매매는 반사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무효. 없을 무. 이 매매가 무예요. 무효. 소유권이 없네. 있을 유. 소유권이 있네. 제2매수인은 소유권이 없어요. 매매가 반사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없어요. 적극가담 반사회는 없어요가 세 개 떠요. 뭐가? 소유권이 없어요. 일단 병이 소유권이 없고요. 병이 다시 정에게 팔아요. 정이 선이라고 나와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이. 선의 정.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선의는 보지도 마시고 법률행위 동네에서는 선의가 절대 영향 안 미쳐요.
왜? 의사표시는 선의의 3자 보호규정 때문에 선의는 봐야 돼요. 의사표시 동네는 좀 봐야 돼. 하지만 법률행위 동네는 전혀 상관없어. 절대적 무효 동네는 그래요. 그러면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암놈이 소유권이 없죠. 승계를 받을 게 없지. 따라서 역시 소유권 취득 못해. 두 번째, 병이 바빠서 A라는 대리인을 시켜서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사게 했어요. 그런데 이 대리인이 적극가담해버렸네. 그러면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적극가담, 그러면 빨리 대리인 기준설, 본인은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어. 현장에서 계약서 쓴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요. 따라서 대리인 적극가담 무조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이 사실 알았든 몰랐든 영향없이 무조건 똑같이 제2매매는 반사회 무. 따라서 무 여기네. 소유권 없어요. 누가? 본인이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적극가담 반사회 무효는 어느 누구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병이든 정이든 대리인이 장난쳤든. 이유. 제1매수인한테 소유권 주자 판례예요. 이거. 을한테 소유권 주자 판례라 병이나 정한테는 절대 안 줘요. 자, 갑이 병에게 병 제2매매가 반사회 무효네. 너 임마 부당이득이야. 내놔. 아파트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 그렇지. 반사회니까 불법을 줘버렸죠. 절대 못 달려받아.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어부지리로 병은 불법 원인급여 법 조문에 따라 병은 소유권 먹어야 돼요. 근데 소유권 취득 못하죠. 왜 그럴까요? 불법 원인급여 줬어요? 너 끝났는데? 반사적 효과로서 을려가 아까 소유권 취득했듯이 병도 소유권 취득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취득 못해요? 왜 없어? 깡패라. 이 대법관이 깡패라. 불법 원인급여 법조문을 깨버린 판례예요. 이 판례 문제 있어요. 을려만 사람이야? 왜 나는 취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당신은 안 돼요. 왜요? 우리 애인 줘야 돼요. 우리 애인 줘야 돼서 안 돼. 당신 안 돼. 당신도 저는 손인데요. 안 돼. 우리 애인 줘야 돼. 이 판례는 1매수인한테 소유권 주자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다 깨버립니다. 불법 원인급여에 따르면 병 소유권 취득, 얘 소유권 취득해야 돼요. 이 1매수인 애인을 위해서, 지 애인을 위해서 모든 100사람을 울린 판결이에요. 잘못된 판례예요, 이거. 어떻게 법 조문을 깨? 법 조문을. 적극가담? 뭐 잘못했다고? 안 그래요. 불법 원인급여는 다 잘못한 놈이지. 그런데도 법 조문이 이놈을 더 손해보게 하는 거예요. 주지 마. 주면 끝. 자, 불법 원인급여 게임 판례.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그래서 갑이 병에게 뭔가 할 수는 없어요. 반사회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작동. 이거에 제일 안 나와요. 우리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건 30년에 한 번 나왔고 얘들만 죽으라고 나와. 얘들만. 그래서 그동안 제가 잘 안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들어만 놓고 너무 힘 빼지 말아요. 이건 잘 안 나와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그래. 자,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 병을 상대로 직접 뭔가 할 수 있다 없다? 직접 할 수는 없다로 또요. 을은 매매계약을 통한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자.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인 갑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는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을이 병에게 직접 단어가 뜨면 항상 청구하는 놈은 채권자. 청구하는 상대방은 채무자 아닌 제3자. 그럴 때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떠요. 그래서 채권자는 지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직접은 들이댈 수 없는 거예요. 채권은 상대권적 성질.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무조건 채권자, 제3자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직접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대위.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로서 가 빨리 해. 왜 안 하니? 그럴 때 채무자가 안 할 때 채권자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 빨리 해. 얘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권리가 없는데. 빨리 해. 할 수 있는데 안 할 때 대신하는 게 채권자 대위. 그런데 이 사건은 갑이 그러죠. 나 불법 원인급여에 걸렸어. 나 못해. 채무자 권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대위할 채무자의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대위할 수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위할 수 있대. 채권자 대위 법리도 깼어요. 이대원 판례는 자기 애인한테 아파트 한 채 주려고 대법원이 다 깼어. 불법 원인급여 깨. 우리 애한테 줘야 돼. 채권자 대위 법리 깨. 왜? 대법관이 못할 게 뭐 있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채권자 대위 법리도 깼어요. 아주 문제 있는 판결이에요. 어쨌든 우리 시험 봐야 되니까 직접 안 돼. 세트. 대위는 있다요. 99% 작동돼요. 자, 두 번째. 직접 안 돼 하나 했고, 의리, 제2매매, 이걸 자기를 해야 하는 법률행위다 해서 채권자는 대위권이 있고 채권자가 취소로 날려버릴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시험범위 아닌 채권 총론에서 배워요. 자, 의리, 자기를 해야 한다 해서 이 법률행위 제2매매계약을 채권자로서 채권자 취소권으로 날려버릴 수 있느냐. 채권자 취소권 할 수 없다. 이것도 없어요. 자, 이유.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자여야 돼요. 돈 빌려준 놈만 채권자 취소권이 가능해요. 법 조문이 그래요. 그래서 얘는 돈 빌려준 놈이 아니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안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적극가담 반사회 이중매매 무효는 다 없어요. 서술어가 없다로 끝나. 이걸 뚫어지게 버려. 여기서 끌고 가는 거예요. 적극가담 반사회 이걸 찾아야지. 적극가담 그럼 빨리 반사회 무효 없어 뭐가 소유권이. 얘들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없다. 그 다음 또 없어요. 제1매수인들은 제2매수인 병을 상대로 직접 뭔가 할 수는 없다. 채권자 취소권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직접 안 돼, 취소권도 안 돼. 이렇게 훈련하시고. 자, 그러면 대위는 할 수 있죠. 또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떠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은 배임죄의 공범이 돼요. 형사범죄가 돼요. 범죄행위는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예요. 따라서 병의 이 행동은 을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 따라서 을은 병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을이 병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적극가담 반사회 이중매매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서술어가 있다로 끝나는 것은 대위, 세트로 작동되죠. 대위. 그 다음 배임죄의 공범이니까 불법행위 성립.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안 중요하겠지. 불법행위 우리 시험범위도 아닌데 30년 동안 한 번 나왔어. 30년 동안 한 번, 30년 동안 한 번. 30년 동안 한 번 나온 건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어디서 바뀌느냐? 이 세 놈에서 바뀌었어요. 계속. 직접 안 돼. 이건 기본 채권의 성질 때문에 굉장히 기본이면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할 수 없다는 굉장히 잘 나와요. 직접 안 돼. 채권자니까. 그 다음, 어느 누구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정의,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치고는 많이 쳐. 얘를 장난치를 많이 쳐서 정답으로. 안 돼요. 무하고 어느 놈도 없다. 이유.
병정은 절대 소유권 못 먹어요. 이유, 을이 소유권 가져가야 되거든. 그래서 을만이 나중에 말소하고 등기 박아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제1매수인한테 소유권을 주기 위해서 제3자 병이나 정은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하게 만든 판결이에요. 마음 먹었어. 원래는 소유권 취득해야 돼. 왜? 불법원인 급여니까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는지 모르겠어. 1매수인이 뭐라고? 얘가 뭐라고? 불법원인 급여 법조문도 깨고 채권자 대입 법리도 깨고 얘가 뭔데요? 저는 사람 아니야? 병정은 사람 아니야? 법의 혜택을 못 받아요. 대법관 1개 대법관 한 사람 때문에. 을려만 사람이야. 을려만. 너도 처배. 병 보고 그래요. 너도 처배. 너도 처배하면 소유권 먹여줄게. 처비도 좋아. 처비. 아주 깡패팔레다. 깡패팔레라고 해요. 자, 부동산 이중매매. 올해 나올 것 같으니까 잘 훈련해요. 자,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 중도금 받은 후 다시 병에게 매도, 이전 등기까지 격려. 자, 원칙 유효. 설사 제2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제1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적극가다 말만 없으면 제2매매 유효, 유자를 뚫어지게 보는 소유권 있네. 그래서 제2매수인 소유권 있네. 자, 세 번째. 그러면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없다로 끝나요.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읽어요. 중간가 안 읽어도 돼요. 이유. 중간가에 장난치지 않아요. 있다 없다만 장난쳐요. 을은 제2매수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유. 이 매수인이 소유자니까.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은 누구를 족친다? 갑을 족친다. 병한테는 못하고 갑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이니까 계약해제 손해배상 이딴 게 나오겠죠. 자, 적극가담.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가담 떴어. 적극가담 네 글자 뜨면 반사회. 따라서 제2매매는 반사회 무효.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반사회 무효. 이놈의 무자를 한 5분 동안 봐봐. 무만 뚫어지게 봐. 무니까 없지. 없을 뭐가 없어? 소유권이 없지. 그래서 제2매수인 소유권 없다. 자, 오른쪽. 세 번째. 이 매수인 병으로부터 이 토지를 다시 산 정, 제3자. 역시 소유권 없다. 이유. 암놈을 보라겠어요. 암놈이 소유권 없죠, 병이. 따라서 자기도 소유권 이어받을 수가 없지. 정도 없다. 자, 병이 바빠서 대리인을 썼어요. 그런데 대리인이 적극가담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대리인 기준설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무조건 대리인 기준. 대리인이 반사했네. 그러면 제2매매는 본인이 이 사실 알았든 몰랐든 전혀 영향 못 미쳐. 대리인 기준설에 따라 무조건 반사의 무니까 본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로 끝나지. 결국 병이든 정이든 대리인이 장난쳤을 때 어느 누구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이유. 을한테 소유권 가야 되거든. 을한테 가야 돼요. 자, 맨 위.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을 상대로 직접 할 수는 없다. 대위해서 해라. 직접 한데 대위 있다. 세트. 제1매수인은 제2매매결 채권자 취소권으로 날려버릴 수도 없다. 금전채권자가 아니니까.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채권자만 가능하다. 그런데 얘는 돈 빌려준 놈이 아니라서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된다. 직접 안 돼. 취소권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애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교잡고. 자, 이중매매는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 그림을 뚫어지게 봐봐요. 갑을병 적극가담. 적극가담 반사회 없어. 직접 안 돼. 취소권도 안 돼. 직접 안 되니까 대위만 돼. 적극가담 배임죄 공법 불법행위로는 돼. 이 그림을 영상에서 떠올리면 이중매매 다 풀어요. 물론 안 떠올려도 돼요. 근데 훈련을 그림 보면서 훈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 되는 아니지. 없다. 직접 안 돼. 취소권도 안 돼. 이렇게 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물권적 청구권에서 퇴할 수는 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무단시축자, 철, 산노, 미등기 건물 양수인, 철. 그 다음, 사선으로, 임차인. 철철퇴할 수는 있다. 가장 중요하죠. 미등기 건물 양수인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철철퇴할 수 있다. 무건청권 사례문제는 그렇게 해결하시고, 이중매매는 자격가다 무 없다. 대리인도 장처했을 때 본인 없다. 직접 안 돼. 채권의 취소권도 안 돼. 직접 안 돼. 취소권도 안 돼. 저 그림을 영상에 가주시고 없다. 직접 안 돼. 취소권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훈련하면 돼요. 훈련. 자, 불공정 법률행위. 당사자의 공박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네요. 이거 반사회입니다. 반사회 무효예요. 자, 반사회인데 법조문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에 해당한다. 자, 성립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까? 자, 그 사례를 떠올립니다. 노름 좋아하는 아들놈을 위해서 아버지가 10억짜리 땅을 1억에 판 사건. 급부는 10억짜리 토지, 반대급부는 1억밖에 못 받았네요.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네요. 2번, 피해자 아버지한테 공박, 경설 또는 무경험 주관적 요건. 자, 공박, 급박한 공금. 대부분은 90% 경제적 돈이 급해요. 그러니까 헐값이 넘기지. 하지만 경제적 원인에 한정하지 않아요. 돈은 안 급해도 나 정신적, 심리적으로 쫓길 때도 있어요. 언제? 내 남편이 구속됐어요. 채권자가 그래요. 채무자가. 제가 남편 구속 빼드릴 테니까 나에 대한 채권을 포기해 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구속되면 부인은 당연히 심리적으로 쫓기겠죠? 그래서 채권 포기한 사건, 1억 채권 포기한 사건. 이게 바로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공박에 포함한다 판례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에 한하지 않는다.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다 공박으로 본다. 아주 잘 나와요. 자, 무경험. 아버지가 평생 살면서 60평생, 70평생 토지 판 건 처음이야. 그러면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보지 않아요. 현재 토지 매매는 처음이야. 해당 특정 영역 경험 부족이 아니에요.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무경험이라고요. 그대로 외워줘야 돼. 특정 영역 아니야.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 거래 일반의 사회 경험 부족. 따라서 사회생활 했다면 무경험 요건은 충족할 수가 없어요. 저기 무인도에서 아가 때부터 70살까지 살았으면 무경험이야. 그때만 무경험.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살면 절대 무경험은 충족할 수가 없어. 이럴 수는 있지. 산골짜기 나는 자연인이다. 그 아들 태어나서 산골짜기만 살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러면 무경험.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외워줘요.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 아니야.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 잘 나와요. 셋 다 필요 없죠? 왜? 셋 다 요구하면 무경험에서 다 탈락돼버려. 그래서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폭리자 을, 이 나쁜 놈한테 단순히 이 상태를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알고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을한테, 폭리자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있어라. 이걸 폭리행위의 악이라고도 해요. 폭리행위의 악이, 이게 단순히 알았다가 아니라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포함한 개념이 폭리행위에서는 악이에요. 폭리행위 악이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같은 말이에요. 거기다 한번 써놔도 돼요.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의 폭리행위의 악이 같은 말이다. 그래서 폭리행위 악의가 있어라 하면 맞는지 뭐. 이용하려는 의사 같은 말이에요. 자, 아버지가 바빠서 대리인을 지켜서 땅을 팔게 했어요. 근데 대리인이 당한 거지. 자, 주관적 요건, 대리인 기준으로 이 세 가지 요건 판단해야 돼요. 하지만 공박은 대리인이 급하지가
아는 것 같아. 아버지가 급하지, 아버지가. 그래서 공박은 떼어내요. 그래서 공박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 아버지 기준. 공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 그러니까 공박은 떼어내야 돼요. 아버지가 급해, 아버지 본인. 공박은 본인 기준. 자, 넘깁니다. 반사회죠.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으로 판단. 그 후 사정은, 계약 체결 후 사정은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아요. 계약 체결한 그 날짜만 보면 돼요. 계약 체결할 때 불공정했느냐, 불공정한 게 아니냐, 그것만 따지지. 그 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입증 책임. 자, 10억짜리 1억에 팔아가 있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 꿈박경설 무경이 바로 추정되지는 않아요. 내 의사로 내가 10억을 1억에 날릴 수도 있거든. 금매가 있어요, 금매가.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간에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 공박경설 무경험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추정되지 않는다. 이해는 금매가 있지. 금매가 있지. 금매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증은 피해자가 추정 안 되면 스스로 다 입증. 아버지가 다 입증해야 돼요. 객관적, 주관적 요건 사실. 효과. 불공정 반사회죠. 법조문이 같이.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 세트.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로 끝나는 거. 아까 반사에서 했어요. 자, 불공정 무효 가장 중요하죠. 무효행위 전환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불공정 무효라 하더라도 20억짜리로는 토지매매계약 불공정 무효. 하지만 15억짜리로 금액 조정한다면 이거 15억짜리 매매로 전환. 유효한 15억짜리 매매로 전환시켜줬어. 그래서 불공정 무효는 무효행위 전환법리가 적용된다. 자, 이행했다. 토지 넘겨줬자 아버지가.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왜? 말 자체가 피해자죠. 그럼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자연스럽겠죠. 피해자는 아버지는 토지 내놔. 불공정 무효야. 내놔. 할 수 있다. 하지만 폭리자는 불법원인 법문에 따라 나쁜 놈이죠? 1억 내놔. 당신도 내놔. 아버지 안 돼요. 폭리자는 불법원인급여 법문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 피해자만. 자, 적용 범위 법률행위에 적용돼요. 법률행위가 공정하지 못했을 때. 자, 법률행위는 두 개가 있어요.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 의사표시 두 개, 계약. 99% 계약이겠지. 하지만 단독행위도 적용돼요. 자, 법률행위가 공정하지 못할 때 적용되는 거니까 법률행위 아닌 경매는 상속경매, 공영징수 판결, 법률 규정이죠.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경매, 내가 100억짜리 1억이 낙찰했어. 상관없어요. 잘 낙찰받은 거지. 불공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매는 법률행위 아니기 때문에,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증여, 법률행위지만 무상, 공짜, 반대급부가 나오지가 않죠.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상증여도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공정 동네에서 무상 증여계약 뜨고 경매 뜨면 소수로는 없다, 않는다 이렇게 나요. 중간에 무슨 나를 꼬시는 말이 있더라도 읽지를 마. 왜 꼬시는 말이야? X지문은 이러이러니까 불공정 될 수 있다 이렇게 꼬셔요. 읽지 마. 중심 잡고 무상증여 경매 나서 소수로는 불공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없다. 부정으로 끝나요. 않는다. 없다. 절대 꼬심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민법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중심. 선의하게 꼬심 당한다 안 당한다. 선의하게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면 안 돼요. 다 선의하기 중간 나를 현란하게 넘어뜨리는 출제인의 발차기야. 발차기. 그 발차기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려면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선하게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암놈을 봐요. 소유권 취득은 암놈을 봐요. 그래서 증여 경매 무조건 소수로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도 불공정 성립할 수 있어요. 아까 했죠.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 구속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1억 채권을 포기하게 한 사건. 이거 불공정으로 무효봤어요. 채권 포기, 채무 면제, 단독행위죠.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에도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덜 중요한 거 해볼게. 불공정 앞으로 와봐요.
11페이지. 1번에 1번 성립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자, 시험 여기서부터 나와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 판단하자. 말 되죠? 객관적 가치에 의한다면 맞는 지문, 주관적 가치에 의한다면 X지문이에요.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맞는 지문. 자, 한 장 넘겨봐요. 와서 방금 적용 범위에서 맨 밑에 시커먼스 30년에 한 번 나온 판례 한번 봅니다. 불공정 법률 행위로 적용 범위 3번, 적용 범위 맨 밑에 시커먼스. 불공정 법률 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즉 아버지가 의리 그래요. 아버지가 나중에 이거 불공정 무효란 이유로 나중에 소송 제기하면 안 돼요. 소송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 부재소 특약. 부재소가 뭐냐? 재소가 소송 제기한다. 재소. 근데 재소 앞에 불이 붙어버렸죠. 부재소 합의는 아버지 나중에 나한테 소송 제기하기 없기, 딴 말하기 없기, 이게 부재소 특약이에요. 즉 아버지 보고 나중에 소송으로 나한테 돌려달라 그딴 소리 하기 없깁니다. 이게 소송 제기하기 말기 합의예요. 부재소 합의. 자,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혀. 나쁜 특약이죠? 피해자로 하여금 소송 제기하기 없깁니다. 부재소 특약. 역시 무효예요. 그래서 불공정 무효니까 소송 제기하기 없기, 부재소 합의도 역시 무효. 이런 게 나와요. 흘러가요. 흘러갔어. 이런 거 흘러가. 그러니까 느끼면 돼요. 법령 해석 대상은 첫 번째 시급은 쓰봅니다.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밝혀요. 자, 계약 해석은 의사는 안 보이죠? 자, 상대방이 갑의 표시, 줄게 증여 의사 없이 준다고 하면 의사는 모르죠? 그래서 해석 대상 표시예요, 표시. 이걸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거다 하면 맞는 지문, 표시를 통해 해석은 해석 대상 표시. 이걸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런 말이라고도 해요. 안중해요. 표시가 나오면 맞는 거예요. 자, 해석 방법. 표의자 입장에서 표의자의 내심, 진짜 마음을 탐구합니다. 내심적 효과설. 이거 자연적 해석. 자, 오른쪽. 규범적 해석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있는, 두 번째.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즉 계약이죠. 계약과 같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 들어가요. 상대방은 속마음은 안 보이고 표시가 보이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거, 이게 규범적 해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시각에서 표시를 통해 해석 들어가는 거, 이게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다 해서 내심,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 들어간다. 자연적 해석. 상대방 시각에서 표시를 통해 해석 들어가자. 규범적 해석. 그럼 이게 혹시나 헷갈리면, 헷갈려요? 헷갈리죠? 표의자가 내심인지, 아니. 자연적 해석이 표의자 입장 내심인지,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규범적 해석인지, 혹시 헷갈려요? 헷갈리면 머리 글자를 따시라고.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 들어간 게 규범적 해석이잖아요. 그것만 따면 돼. 어떻게 따느냐? 이게 헷갈리시는 분은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규범적 해석.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하는 게 규범적 해석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한다. 상규. 그렇게 외워버려. 박상규. 돌아가셨대? 박상규 아시나? 젊은 사람들은 몰라. 상규. 사회상규도 있잖아. 공소양소. 사회상규.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은 박상규를 할 거야. 조약돌. 박상규. 그럼 돌아가셨더라고. 몇 년 전에. 그래서 헷갈리면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하는 게 뭐다? 상규. 사람 이름도 많아. 상규야.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 들어간 게 규범적 해석.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를 통해서 들어간다. 규범적 해석이라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표시 무해죠. 갑과 을이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기로 약정,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갑과 을은 X토지를 서로 사고 팔기로 의사가 일치됐다. 이걸 빨리 내가 느껴야 되고, 그런데 지번을 착오해서 반드시 지번 착오했다 이 말이 나와요.
Y 토지로 잘못 계약서에 표시하고 Y 토지에 대해서 을 앞으로 등기까지 됐네요. 자, 이제 해결하는 거야. 계약서 잘못 썼고 등기 다 잘못됐죠. 근데 당사자 의사는 X로 서로 사고팔기로 했죠. 따라서 의사가 일치한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성립. 자, Y 토지는 불성립이어야 돼요. 왜? 계약이 두 개 다 동시에 될 수는 없거든. 그래서 X가 성립했으니까 Y 토지는 불성립. 그러면 Y 토지에 대해 이루어진 을 앞에 등기는 계약이 Y 토지에 대해서는 성립조차 안 했죠. 그러면 이 등기는 원인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을 등기 무효. 자, 나중에 그러면 한번 봐봐요. 결국 적어야겠군. 자, 봐봐요. X 토지에 대해서 서로 매매 목적물로 하기로 했다. 의사가 일치. 이걸 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시고, 그런데 지번을 착오해서 지번 번지수를 착각해서 Y 토지로 계약서에 잘못 표시하고 이 Y 토지에 관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 의사 일치한 X에 대해서 매매계약 성립. Y 토지에 대해서는 불성립. 계약은 하나만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Y는 불성립. 따라서 Y에 관한 이 등기는 계약조차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이수나 마나 무효. 무효. 자, 그러면 을은 Y에 관해서 된 등기가 무효고 실제 X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유효. 효력 유효. 성립하면 효력도 발생하잖아요. 그날. 그러면 있을 유. 을은 X에 대해서 등기조 할 수?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달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을 유자니까. 채권, 채무가 있죠. 그래서 을은 나중에 X 토지에 대해서 등기 주세요 할 수 있다. 질문이 맞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 우리 기출이에요. 등기 달라할 수 있다. 자, Y는 무효니까 말소하고 이제 X에 대해 박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등기 청구하고 등기를 박아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어버렸어. X를 사기 싫어졌어. 그래서 을이 그러는 거예요. 지번 착오를 이유로 착오 취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 사고 싶을 때. 취소를 날려버리고 싶어. 딱 보니까 착오라는 두 글자가 보이거든. 자,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착오 취소할 수 없어요. 지번 착오. 의사가 일치하면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는 한 놈만 헷갈린다. 한 놈만. 따라서 의사가 일치하면 착오가 아니야.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자, 이제 또 세기칩니다. 을이 Y에 대해서 등기가 있으니까 병한테 매매로 팔죠. 자, 항상 갑은 계약의 당사자. 항상 병부터가 제3자예요. 계약은 두 놈만 하니까 갑과 을은 계약의 당사자. 병은 항상 당사자 아닌 제3자. 자, 항상 앞놈으로부터 매매로 매수한 이놈 소유권 취득하느냐 질문이 반드시 떠요. 그러면 병이 이 Y 토지에 대해서 사조직은 등기 박혀져 있으니까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서낙 나와요. 여기 절대 보지 마시고 중심 잡아야 돼. 앞놈을 봐요. 얘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앞놈이 소유자면 이어받는 거고 소유자가 아니면 이어받을 게 없으니까 취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 무죠. 무는 없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놈도 소유권 없다. 서낙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가 계속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계속 뜨는데 앞놈을 봐서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등기 무효니까 없죠. 없을무가 되게 중요해. 그럼 뒷놈도 없어. 뭐가? 소유권이. 자, 그래서 을이 Y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양도했죠. 제3자 소유권 취득 여부 앞놈을 봅니다. 을등기 무효죠. 없네. 소유권이. 그럼 나도 소유권 취득 못하겠네.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 없다. 그럼 이걸 뭘로 장난치겠어? 제3자는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꼭 이렇게 장난쳐. 여기도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선이, 소유권 취득에서는 선의를 가급적 보지 마요. 법률행위 동네. 그냥 가려버려. 손가락으로. 가려! 그 다음 나는 앞놈 볼 거야. 그 앞놈이 소유자냐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선의는 손가락으로 가려버려. 손가락으로. 지문 문제 풀 때. 그래야 안 흔들려요. 괜히 흔들려. 선이라면. 거기 다 넘어간다는 얘기지. 중심. 그래서 표시무효까지 했어요. 자, 다 했어요. 법률행위 다 했고 10분간 쉬고 맨 앞에 종류 그쪽 정리해 드릴게요. 5페이지.